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소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띠는 그 상징과 의미가 참으로 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지금부터 소띠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는 근면과 성실의 상징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끊임없이 일하고 쉬지 않는 성실함을 상징합니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소는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농부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소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실함과 근면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소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소의 역할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소는 가정의 재산이었고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소는 곧 생명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소를 귀하게 여기며 소를 잘 돌보는 것이 가정의 번영과 직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소가 단순한 가축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소는 또 농사일 뿐만 아니라 축제나 의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소가 우리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소는 어떻게 상징화되었을까요? 인도에서는 소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보호받고 숭배됩니다. 소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지죠. 이처럼 문화마다 소가 가지는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소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소는 근면과 인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소띠 사람들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소의 이러한 문화적 의미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소는 묵묵히 일하는 동물로 이는 소띠 사람들의 인내와 끈기를 상징합니다. 소띠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내심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뚝심이 바로 소띠의 성격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는 느리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인내와 끈기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소띠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은 어떨까요? 소띠 사람들은 대체로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철저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소띠 사람들은 믿음직스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들은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띠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중요시하며 한 번 믿음을 주면 쉽게 깨지지 않는 신뢰를 형성합니다. 소띠 사람들이 사회에서 맡는 역할과 책임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며 맡은 바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실함과 책임감은 팀워크와 조직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소띠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사회는 지금처럼 안정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소띠 리더가 있는 팀은 항상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성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띠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소는 신뢰할 수 있는 동물로 여겨지며 이는 소띠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소띠 사람들은 신뢰를 쌓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그 결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소띠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소띠 사람들은 항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를 통해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띠 사람들이 신뢰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들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항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소띠 사람들의 신뢰를 쌓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소띠 상사는 직원들에게 일관된 지시를 내리고 항상 약속을 지키며 진심으로 직원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직원들에게 큰 신뢰를 얻게 합니다. 안정적인 성향이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소띠 사람들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더욱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소띠 사람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소띠 팀장이 있다면 그 팀은 항상 높은 성과를 내고 팀원들은 팀장에 대한 신뢰가 두텁습니다. 이런 책임감은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더 큰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소띠 팀장은 항상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책임감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큽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은 결국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아보세요. 소띠 사람들이 성실함을 발휘한 실제 사례를 보면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농부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여 풍성한 수확을 이룬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성실함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소띠 직원이 주어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큰 성과를 이룬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힘은 소띠 사람들의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큰 성취를 이루게 합니다. 소띠 사람들은 이러한 인내심을 바탕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성공에 이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인내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인내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내심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긴 시간 동안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인내의 힘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인내심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경험을 쌓아가면 점점 더 큰 목표도 거뜬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독서를 꾸준히 하는 등의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인내심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띠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삶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조화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큽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함께 일하는 동료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화로운 관계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띠분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띠분들은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지만 가끔은 이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스스로에게 가지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곤 합니다. 이런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 자기 희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소띠분들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만 과도한 자기 희생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항상 가족 먼저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고 가족들도 그녀가 아프니 더 큰 걱정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자기 희생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소띠분들은 책임감과 자기 돌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고 자신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 보세요.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심신의 안정을 찾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또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도 큰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고집과 완벽주의도 소띠분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도 적용하려 하여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팀원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등 해결법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강박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울 점을 찾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와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띠분들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를 통해 얻는 이점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하루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번아웃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다 보면 결국 지치고 번아웃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완전히 쉬는 날을 정해보세요. 휴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충분한 휴식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어서 운세에서 자주 언급되는 역마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마살은 변화와 이동을 상징합니다. 이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이동하거나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들 저 사람은 역마살이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구나라고 말하기도 하죠. 역마살의 기원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역마살은 말 그대로 말을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했어요. 예전에는 역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이동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았죠. 그래서 역마살은 이런 이동과 변화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역마살이 변화와 이동을 상징할까요? 이는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상황에 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역마살을 가진 사람들은 활발하고 역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지만 동시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 자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삶은 분명 장점이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쌓으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된 변화 속에서 안정감을 찾기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변화와 안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끊임없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계속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만의 휴식 방법을 찾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회로 삼고 그 과정을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응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전략으로는 운동, 명상, 취미 생활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이라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마살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자주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험들은 결국 그 사람을 더 성장하게 만들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이 성장을 돕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경험을 단순히 지나가는 일로 여기지 말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역마살을 없애고 해결하는 방법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을 이용해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공간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우리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럼 소금으로 하는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금의 의미부터 짚어볼게요.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보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이 가진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대 로마인들은 집 안의 악귀를 쫓기 위해 소금을 사용했고, 일본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소금을 사용해 부정한 기운을 쫓아냈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문화에서 소금이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된 이유는 바로 소금이 가진 강력한 에너지, 정화 능력 때문이에요. 그럼 소금이 어떻게 에너지를 정화하는지 궁금하시죠? 소금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금의 에너지 정화 능력은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소금 목욕입니다.
소금 목욕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천연 소금 한 컵을 욕조에 넣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세요. 20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소금물이 몸의 피로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한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 했을 때 친구의 추천으로 소금 목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첫날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햇빛을 마주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저와 같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소금을 집이나 사무실에 내 귀퉁이에 뿌리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내 귀퉁이에 소금을 약간씩 뿌리고 하루가 지난 후 청소기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제거되고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소금 뿌리기를 통해 집안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가족 간의 화목도 더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한 지인은 이 방법을 통해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고 아이들의 집중력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지인의 집에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집안의 공기가 맑고 깨끗하게 느껴졌어요. 소금 뿌리기를 꾸준히 하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소금 주머니입니다. 작은 주머니에 천연 소금을 넣어 가방이나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소금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면 됩니다. 소금 주머니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고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자주 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매달 소금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확실히 마음의 안정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소금 주머니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거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소금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도 소금 주머니로 자신을 보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금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소금 뿌리기는 한 달에 한 번, 소금 주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소금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 생활 공간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소금 목욕의 경우 천연 소금 한 컵을 욕조에 넣고 20분 동안 몸을 담근 후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소금 뿌리기는 집이나 사무실의 내 귀퉁이에 소금을 뿌리고 하루가 지난 후 청소기로 청소합니다. 소금 주머니는 작은 주머니에 소금을 넣어 가방이나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며 한 달에 한 번 소금을 교체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금 목욕을 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뿌리기를 할 때는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금이 너무 많으면 청소할 때 번거로울 수 있답니다. 소금 주머니는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말고 제때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소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띠는 그 상징과 의미가 참으로 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지금부터 소띠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는 근면과 성실의 상징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끊임없이 일하고 쉬지 않는 성실함을 상징합니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소는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농부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소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실함과 근면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소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소의 역할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소는 가정의 재산이었고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소는 곧 생명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소를 귀하게 여기며 소를 잘 돌보는 것이 가정의 번영과 직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소가 단순한 가축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소는 또 농사일 뿐만 아니라 축제나 의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소가 우리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소는 어떻게 상징화되었을까요? 인도에서는 소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보호받고 숭배됩니다. 소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지죠. 이처럼 문화마다 소가 가지는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소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소는 근면과 인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소띠 사람들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소의 이러한 문화적 의미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소는 묵묵히 일하는 동물로 이는 소띠 사람들의 인내와 끈기를 상징합니다. 소띠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내심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뚝심이 바로 소띠의 성격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는 느리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인내와 끈기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소띠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은 어떨까요? 소띠 사람들은 대체로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철저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소띠 사람들은 믿음직스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들은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띠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중요시하며 한 번 믿음을 주면 쉽게 깨지지 않는 신뢰를 형성합니다. 소띠 사람들이 사회에서 맡는 역할과 책임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며 맡은 바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실함과 책임감은 팀워크와 조직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소띠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사회는 지금처럼 안정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소띠 리더가 있는 팀은 항상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성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띠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소는 신뢰할 수 있는 동물로 여겨지며 이는 소띠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소띠 사람들은 신뢰를 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그 결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소띠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소띠 사람들은 항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를 통해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띠 사람들이 신뢰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들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항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소띠 사람들의 신뢰를 쌓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소띠 상사는 직원들에게 일관된 지시를 내리고 항상 약속을 지키며 진심으로 직원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직원들에게 큰 신뢰를 얻게 합니다. 안정적인 성향이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소띠 사람들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더욱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소띠 사람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소띠 팀장이 있다면 그 팀은 항상 높은 성과를 내고 팀원들은 팀장에 대한 신뢰가 두텁습니다. 이런 책임감은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더 큰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소띠 팀장은 항상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책임감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큽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은 결국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아보세요. 소띠 사람들이 성실함을 발휘한 실제 사례를 보면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농부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여 풍성한 수확을 이룬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성실함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소띠 직원이 주어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큰 성과를 이룬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힘은 소띠 사람들의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큰 성취를 이루게 합니다. 소띠 사람들은 이러한 인내심을 바탕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성공에 이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인내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인내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내심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긴 시간 동안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인내의 힘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인내심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경험을 쌓아가면 점점 더 큰 목표도 거뜬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독서를 꾸준히 하는 등의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인내심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띠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삶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조화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큽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함께 일하는 동료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화로운 관계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띠분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띠분들은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지만 가끔은 이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스스로에게 가지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곤 합니다. 이런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 자기 희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소띠분들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만 과도한 자기 희생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항상 가족 먼저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고 가족들도 그녀가 아프니 더 큰 걱정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자기 희생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소띠분들은 책임감과 자기 돌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고 자신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 보세요.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요가 같은 심신의 안정을 찾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또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도 큰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고집과 완벽주의도 소띠분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도 적용하려 하여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팀원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등 해결법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강박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울 점을 찾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와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띠분들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를 통해 얻는 이점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하루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번아웃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다 보면 결국 지치고 번아웃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완전히 쉬는 날을 정해보세요. 휴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충분한 휴식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어서 운세에서 자주 언급되는 역마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마살은 변화와 이동을 상징합니다. 이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자주 이동하거나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들 저 사람은 역마살이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구나라고 말하기도 하죠. 역마살의 기원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역마살은 말 그대로 말을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했어요. 예전에는 역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이동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았죠. 그래서 역마살은 이런 이동과 변화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역마살이 변화와 이동을 상징할까요? 이는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상황에 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역마살을 가진 사람들은 활발하고 역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지만 동시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 자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삶은 분명 장점이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쌓으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된 변화 속에서 안정감을 찾기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변화와 안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끊임없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계속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만의 휴식 방법을 찾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회로 삼고
그 과정을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응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전략으로는 운동, 명상, 취미 생활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이라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마살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자주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험들은 결국 그 사람을 더 성장하게 만들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이 성장을 돕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경험을 단순히 지나가는 일로 여기지 말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역마살을 없애고 해결하는 방법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을 이용해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공간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우리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럼 소금으로 하는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금의 의미부터 짚어볼게요.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보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이 가진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대 로마인들은 집 안의 악귀를 쫓기 위해 소금을 사용했고, 일본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소금을 사용해 부정한 기운을 쫓아냈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문화에서 소금이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된 이유는 바로 소금이 가진 강력한 에너지, 정화 능력 때문이에요. 그럼 소금이 어떻게 에너지를 정화하는지 궁금하시죠? 소금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금의 에너지 정화 능력은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소금 목욕입니다. 소금 목욕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천연 소금 한 컵을 욕조에 넣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세요. 20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소금물이 몸의 피로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한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 했을 때 친구의 추천으로 소금 목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첫날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햇빛을 마주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저와 같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소금을 집이나 사무실에 내 귀퉁이에 뿌리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내 귀퉁이에 소금을 약간씩 뿌리고 하루가 지난 후 청소기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제거되고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소금 뿌리기를 통해 집안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가족 간의 화목도 더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한 지인은 이 방법을 통해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고 아이들의 집중력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지인의 집에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집안의 공기가 맑고 깨끗하게 느껴졌어요. 소금 뿌리기를 꾸준히 하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소금 주머니입니다. 작은 주머니에 천연 소금을 넣어 가방이나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소금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면 됩니다. 소금 주머니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고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자주 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매달 소금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확실히 마음의 안정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소금 주머니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거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소금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도 소금 주머니로 자신을 보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금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소금 뿌리기는 한 달에 한 번, 소금 주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소금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 생활 공간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소금 목욕의 경우 천연 소금 한 컵을 욕조에 넣고 20분 동안 몸을 담근 후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소금 뿌리기는 집이나 사무실의 내 귀퉁이에 소금을 뿌리고 하루가 지난 후 청소기로 청소합니다. 소금 주머니는 작은 주머니에 소금을 넣어 가방이나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며 한 달에 한 번 소금을 교체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금 목욕을 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뿌리기를 할 때는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금이 너무 많으면 청소할 때 번거로울 수 있답니다. 소금 주머니는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말고 제때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